안녕하세요. 나슈겜입니다. 2019년 3월 26일 화요일 매수매도 여파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생각보다 대체적으로 장이 좋아서 오른 종목이 하락한 종목보다는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차익 순매수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플러스로 들어오면서 이제 주식이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 힘이 아래쪽에서 작용을 하기도 하고 이제 프로그램 매매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어느 정도 돌아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가가 오를 때는 항상 누구의 수급을 봐야 된다라고 했었냐면 외국인의 수급하고 또 하나가 누구냐면은 연기금입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약하게 수급이 들어오긴 했지만 일단은 연기금 수급과 외국인 수급이 동시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주가가 아래쪽으로 내려갈 힘보다는 올라갈 힘을 갖다가 조금 더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보합권으로다가 마감을 하긴 했는데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가 1.32%나 상승을 하면서 이제 어제 많이 빠졌던 부분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는 회복을 했습니다. 이제 근데 개별 종목에 따라서는 이제 그 폭이 별로 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다가 어제 떨어진 부분의 일부분을 이렇게 회복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은 또 고점에서 또 고점을 돌파하는 뭐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이달의 종목인 동아화성 같은 경우를 오늘 이제 전량 마감을 했는데, 전량 마감을 한 이후에는 이제 그 섹터가 죽었다라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개별로다가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매도를 갖다가 조금 이제 장중에 빠르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 매도한 지점이 어디냐면은 이제 거의 10% 정도 구간 근처에 왔을 때 매도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가 있었냐면은 어제 오른 거에서 오늘 이 이상 올라가면 이제 종목이 주의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서 전량 매도를 해야 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 다른 이제 뭐 수소차 관련 섹터들 같은 경우에도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목들을 갖다가 조금은 이제 저도 매수를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차라리 수익을 내는 거고, 이제 50% 정도 수익이 났기 때문에 동아화성 같은 경우는 전량 매도를 해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뭐 종목 얘기라 갑자기 하고 있었는데 지금 미 선물 같은 경우에도 우리 장 끝날 때랑 비슷한 수준으로다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조금은 올라왔기 때문에 지수가 어쨌든 조금 더 그 수급의 흐름상으로다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장단기 채권 금리가 그 역전이 돼가지고 이제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갈 것이다. 이제 경기가 다시 그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구간이 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공포심리가 있어요. 경제 지표들 같은 경우가 잘 나오고 있진 않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용어라든지 이렇게 그 일반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경제 지표를 살펴본다거나 이런 걸 그냥 기본적으로는 할 수는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뭐 그런 우리가 경제 지표를 갖다가 뭐 몇 년씩 아니면은 뭐 오랫동안 관찰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대응을 하고 뭐 이게 다른 저 자산이랑 해가지고 분할을 해서 뭐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많지가 않고 대부분 주식으로다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제 외국인이랑 기관은 그래도 잘 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급이라는 거를 보는 겁니다. 수급의 흐름을 보고 달러의 환율을 보고 우리가 유가의 흐름을 보고 금값의 흐름을 보고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이유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움직임을 가지고선 그런 경제적 지표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갖다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매일 제가 이 시장 종합을 갖다 살펴보는 이유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경제 지표를 하나하나 일일이 다 그 내용을 알고 살펴보고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공부를 해보시고선 뭐 장단기 채권 금리가 역전이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고, 그리고 금리 인하를 했고, 그리고 뭐 물가지수가 상승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관지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사실상은 좀 더 좋아요. 그러면서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뭐 주식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안전자산 같은 경우랑 원래 같이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라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막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그게 포트폴리오는 아닙니다. 요건 이제 인덱스의 개념으로 가는 거지, 포트폴리오의 개념으로 간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뭐 달러를 산다든지 금을 산다든지 부동산을 산다든지 이제 주식 같은 경우 위험자산이니까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에 그 재산을 갖다가 이렇게 투자 자금을 갖다가 배분하는 걸 갖다가 사실 포트폴리오라 그래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주식만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는 살펴보기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보고선 이제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를 시켜놔야 되는 거구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현재 구간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제 아직까지도 상승 국면인 게 맞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갈 거라는 거를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어느 순간에 갑자기 폭락의 장이 또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대외적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뉴스를 보고 살펴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유가 같은 경우가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있을 수 있는 현상이 뭐가 있냐면, 유가가 올라가면서는 일단은 인플레이션 현상이 조금은 발생을 할 수가 있죠. 유가가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다른 제품들이라든지 뭐 다른 원자재들 같은 경우가 가격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럼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면은 위험 자산으로다가 돈이 몰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는데도 주가도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통화하고 전 세계 기축 통화라고 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 미국에 우리가 수입을 하고 수출을 하는데 이 달러의 환율에 의해서 우리가 똑같은 물품을 갖다가 같은 양을 수출한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그 돈의 가치가 달라진다. 그래서 이제 달러를 갖다가 보게 되는 거고요. 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예예요. 근데 지금 안전자산들이 이렇게 조금씩 증가하고 안전자산에 이게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주가는 어쨌든 상승으로다가 갈 수 있는 힘을 조금씩은 이쪽으로 뺏기고 있다. 그리고 지금 채권 금리 같은 경우가 역전이 됐는데, 채권으로다가 이제 안전자산 같은 경우 채권도 안전자산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금이라든지 채권 쪽으로다가 자산의 이동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주식시장이 아직은 활발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려면 미국하고의 중국하고의 협상도 잘 이루어져야 되고, 북미 간의 어느 정도 협상도 잘 이루어져야 되고, 유럽의 브렉시트도 전체적인 흐름이 좀 잘 형성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또 불타는 장을 갖다가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비차익도 보고, 이제 수급 같은 경우 이렇게 흐름들, 외국인이 뭘 들어오고 있는지, 선물을 사고 있는지, 선물을 팔고 있는지, 옵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단기적으로다가 보기 위해서 보는 거고요. 옵션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보기 위해서 보는 거고,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아니면은 유가라든지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있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다른 경제 지표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그 경제 지표와 연관이 되어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상승하고, 이게 연준에서도 항상 발표를 해요. 금리도 발표를 하고, 뭐 상품 지수가 어떻게 되고, 물가 지수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뭐 건축 판매 지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을 갖다가 계속 발표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여러분들이 살핀다고 하면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거를 예측이 가능한데, 그 예측과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누군가 먼저 정보를 아는데 거대한 돈들이 움직이면 그에 따라서 또 주식시장이 움직인다. 근데 개인들 같은 경우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의 수급을 갖다가 어느 정도 볼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계속 눈치를 이렇게 보고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계속 눈치를 보는 구간인 게 뭐냐면, 어제 같은 경우도 이 차익 거래를 자꾸 하다 보니까 대차를 갖다가 상환했다가 다시 대차를 빌렸다가 이렇게 또 상환을 해서 주가가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가가 올라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대차를 이만큼을 하면서 주가가 위로 올라가도 불안한 요소들을 갖다 항상 이게 남겨놓는다라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살펴봐야겠지만, 이게 꾸준히 감소를 할 거면 꾸준히 감소를 해야 어느 정도 상승으로 다 갈 수 있는 흐름이 오는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또 이렇게 태클을 거는 거죠. 다시 매수를 해서 아래쪽으로 찍어 누를 힘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차 같은 경우가 이제 그리고 어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대차는 감소를 했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제가 예전에도 설명했었는데 그 수량을 갖다 곱하는 거예요. 대차 수량을 갖다가 단가로 곱하는 건데 단가가 떨어졌잖아요. 대차를 많이 이렇게 빌리기는 했지만 그 단가가 더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단가가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대차를 이렇게 빌렸음에도 불구하고 대차 이 거래 잔고 같은 경우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만큼 주가가 내렸다라는 거죠. 주가가 내렸기 때문에. 주가가 그냥 보합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됐으면 상당히 좋은 현상이겠지만, 주가가 보합인 상태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이너스가 좀 크게 나와야지 이게 이제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주가가 이 빌린 거에 비해서도 대차를 갖다가 이제 체결한 수량에 비해서도 주가가 더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조금 오른다고 해도 사실상 대차가 또 증가를 한다 그러면 상승으로 갈 수 있는 힘은 여전히
줄어든다. 요게 이제 수급을 보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이런 대차를 보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수급을 보기 위해서 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씩 보다 보면 이것도 모니터링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시장 종합을 본다거나 대차를 본다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인 것들은 모니터링을 우리가 어느 정도를 해준다라고 하면 주가가 그래도 상승으로 갈지 하락으로 갈지, 그리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또 보는 게 뭐가 있냐면 이런 차트가 있겠죠. 차트가 있었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은 주가가 그래도 이 아래쪽을 갖다 벗어나지 않으면서 요 안에서 절반 정도 이상은 올라와줘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도 올라오긴 올라왔죠. 근데 애매하죠. 종가는 요 아래쪽에서 끝났잖아요. 종가는 아래쪽에서 끝났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차트상으로다가는 좋지는 않다. 하지만 캔들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장대 음봉이 나온 다음에 이런 캔들 같은 경우는 전서구형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미털기를 할 때 쓰는 캔들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한다 그래서 꼭 털고서 올라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제 대외 증시가 좋아서 어느 정도의 호재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대외 증시에 특별히 이제 뭐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아니면 미국에서 특별한 이제 그 특정 종목들에 대한 어떤 호재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급등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이제 효과는 나오는데 그냥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뭐 전서구형인 캔들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게 꼭 상승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여전히 상승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내려온다 그랬을 때는 이제 이 구간을 갖다가 깨고 아래쪽으로 만약에 내려간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아래 구간까지 더 내려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가서 종가를 마감을 한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캔들상으로다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수로다가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런 이제 캔들을 갖다가 보고 그림을 보다 보면 종목에도 다 응용이 돼요. 종목에도 응용이 되기 때문에 이 아래쪽으로다가 이렇게 내려갔을 경우에는 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함부로 추가 매수를 하거나 이러지면 안 된다라는 거. 오히려 올라갔을 때, 올라가서 이 위에 안착을 했을 때 이럴 때가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매수보다는 오늘 약간의 매도로다가만 더 대응을 했던 거고 특별한 매수를 갖다가 하지 않았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살펴본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코스닥 같은 경우가 많이 올라왔죠. 그래도 코스피 지수에 비해서 코스닥 지수가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아래쪽으로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끌어올렸죠. 끌어올렸는데 이제 지켜봐야 될 게 뭐냐면은 상승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상승을 보는 게 아니고 이 윗라인을 지켜주는지 여기 지금 요 윗라인을 갖다가 지켜줘서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확인이 안 된다라고 하면 또 한 번 내려갈 수 있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으로다가만 볼 수 있진 않아요. 왜냐면은 아직은 갭을 다 못 메꿨기 때문에 지금 개파락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개파락 구간을 메꾸고선 그 다음에 조금 더 상승을 해서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으로다가 올라갈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전체적인 흐름은 여전히 하락 쪽인 흐름 힘이 조금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직 인버스를 갖다가 들고 있는 이유도 인버스 쪽으로다가도 아직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살짝은 인버스 쪽으로다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보면은 전략 매도한 종목 아까 설명드렸던 동아화성 같은 경우는 이달의 종목으로 해가지고 이제 3개월 동안에 지금 이달의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기대를 또 많이 하세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달의 종목이라 그래서 지금 아래 하얀색 자막으로다가 지나가는 거 보시면 19년 3월 해놓고선 이달의 종목 이렇게 여기다 동아화성을 적어놨습니다. 언제 적어놓은 거냐면 월 초에 적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하고 당일날 적거나 대부분 이제 뭐 월 초에 적습니다. 1일에서 5일 정도 사이에다가 적어 놓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그 자리에 사는 게 아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매수 타점을 갖다가 잘만 잡으면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 달의 종목으로 넣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뭐 4월달에도 제가 이 달의 종목을 적기는 할 건데 안 적을 수도 있습니다. 없으면 안 적어요. 요것도 제가 검색식을 갖다가 계속 수정하고 바꾸고 몇 년 동안 바꾼 걸 가지고선 기준으로 해서 이런 기준이 나왔을 때 상승을 하더라. 근데 이제 확률이에요. 그거는. 뭐 1월달, 2월달, 3월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장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른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확률인데 확률이 좀 높게 만든 거밖에 없는 거지 이렇다고 해서 꼭 상승한다라고 생각하시고선 여러분들이 혹시나 또 이달의 종목을 적어놓으면 몰빵 베팅을 한다거나 이런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아래쪽에서 이제 매수를 잡을 때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매수를 해서
이제 반등이 일어난다고 하면 조금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은 맞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급등했다가 막 내려오고 이런 게 아니고 가면 조금 크게 가는 종목들. 이게 1월 달에는 종목이 뭐가 있었냐면 힐라코리아가 있었죠. 그리고 힐라코리아도 제가 여기다 적어 놓은 다음에 한 10% 정도 빠진 다음부터 계속 올라갔어요. 그리고 2월 달에 적었던 종목이 뭐가 있었냐면 아주캐피탈이었는데 아주캐피탈 같은 경우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잡았는데 빨리 안 잡았다 그러면 더 많은 수익이 났겠죠. 근데 올라갔다가 한참을 내려왔어요. 한참을 내려왔다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관심 종목에 추가해놓고선 보시면 여러분들이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동화선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매도했던 이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분할 매도한 종목으로는 홈캐스트 어제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 이제 갭 상승해서 올라왔죠. 그렇다고 하면 조정을 거치는 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시초가에 매도를 한 겁니다. 시초가에 매도를 했고 역시라도 시초가보다는 많이 이제 빠져서 마감을 했죠. 거의 시초가보다는 많이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제 이런 5,000원 가격선을 갖다가 지켜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 매도를 해놓고선 이제 나중에 더 내려간다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할 걸 생각을 하고, 여전히 수익 중입니다. 여전히 10%가 넘는 수익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빠져갖고 제 걱정할구나 뭐 이런 구간은 아닌데, 일단은 어쨌든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해놓은 거고, 디알텍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그냥 급등을 한 거죠. 디알텍 같은 경우는 잠시 급등을 해서 오늘의 이제 꼭대기를 찍으려고 하기 때문에 고점 부근에서 매도를 해놓고선 아래쪽에 왔을 때 이제 추가 매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그걸 갖다가 이제 보고선 그 다음에 결정해도 된다라는 거죠. 어차피 내가 종목을 끌고 갈 거고 시간 동안에 그냥 올라갔을 때 안 팔아놓으면 내려와 있는 구간 동안에 횡보하거나 아니면 좀 더 아래쪽 구간을 갔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내가 돈이 묶여있기 때문에 못 팔아서 수익 난 돈으로 살 수가 있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매도를 하는 거예요. 가끔씩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을 갖다 매도를 해놓는 거는 제가 이제 그렇게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아래쪽에서 추가 매수를 못했어요. 그래서 슈팅이 나왔는데 거기가 예를 들면 내가 손해가 보는 구간이에요. 그래도 손해를 먼저 보이면 되잖아요. 어차피 올라갔다 내려올 확률이 더 많아 보이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라왔을 때 전량을 매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전량을 매도하고 다시 사가지고 다시 올라간다는 보장이 있으면 다시 사갖고 올라가면 당연히 팔고 사고 다시 올라가서 팔면 또 수익이 나겠지만, 예, 손절을 갖다 했는데 내려왔는데 더 내려가요. 그럼 또 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분할 매도의 이제 의미는 그런 거예요. 슈팅이 나왔어요. 다시 이 구간을 오려면 시간이 한참 걸려. 아니면 저 내려갔다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구간에서 손실이라고 하더라도 일부를 매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전체 비중에서 이 금액이 여기에도 좀 많이 물려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물려있는 금액이 좀 커. 그럼 그 중에 5%든 좋건 10%든 좋건, 예를 들면 내가 1,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1,000만원 중에 100만원만 팔아보는 거죠. 그래도 900만원 갖고 수익권이 다시 온다 그러면 수익이잖아요. 그 손실을 10%에 대해서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봤지만 주가가 다시 내려와서 그게 더 아래 구간에서 왔으면 나는 위에서 판 돈을 가지고선 다시 아래 구간에서 그 1,000만원 중에 100만원을 팔았는데 그 중에 50만원을 가지고 다시 산다 그러면 그 50만원이 나중에 전체 금액을 갖다 평단을 낮추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분할 매도하는 방식도 알려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개인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이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생각을 갖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손실인 것도 수익으로 만들 수가 있고 수익인 것도 손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ICK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계속 수익 중인데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수익 중인데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요 구간에서 지금 1825원에서 오늘 고가가 1845원이었는데 45원에도 걸어놨었습니다. 25원, 45원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놨는데 45원을 뚫으면 여기서 또 더 올라갈 구간이 조금 더 남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수익을 갖다가 어느 정도 챙겨서 비중을 갖다가 축소를 해놓는다는 개념으로다가 요거를 매도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저는 오늘은 이제 매도로만 이렇게 대응을 했고,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인버스를 조금 더 베팅을 할까라고 했었는데 수급의 흐름상으로는 인버스를 베팅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둘 다 조금 보합이었다 그러면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인버스를 베팅을 했을 건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이렇게 먼저 상승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하면은 주가가 반등이 올 수가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제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도 베팅을 하려고 하다가 오늘 약간은
조금 더 내려오면 베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베팅을 안 하고 오늘은 그냥 이렇게 매도하는 장으로다가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최대한 아는 거를, 저도 전문가는 아니에요. 주식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주식 쪽 뭐 관련해서 그쪽 뭐 애널리스트였던 적도 없고 그냥 개인 투자자로서 아는 거 그리고 공부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지식이 쌓이면 그 부분을 갖다가 같이 함께 공유하고자 해서 이런 방송을 하는 거고, 저도 이제 내가 매일매일 매수했고 매도했던 걸 갖다가 정리도 해놓을 겸 해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저에게 전문가적 지식을 바라고선 제 방송을 보시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이제 검색식이 위주다 보니까 검색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나마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종목들을 이제 그 화면상으로라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화면을 꾸며놓고선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실시간을 통해서 같이 거래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선 여러분들이 항상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유튜브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